자, 이번 키워드는 세로 선긋기. 자, 전방 지역에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53년도에 만들어진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시판이 오래됐기 때문에 70년 넘었잖아요. 많이 유실됐습니다. 유실되면서 분계선이, 지금 그 경계선이 흐릿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이 이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서 군사 분계선이 애매하면 남쪽으로 정해라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러한 표시판이 7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녹슬고 없어지고 유실되고, 그래서 지금은 약 84%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1292개였는데 200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DMZ 주변에는 지금 군사 분계선 MDL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가상의 휴전선이 흐릿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그 MDL 휴전선을, 가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첩되는 것도 있고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떤 선은 우리가 새로 근 2015년에 새로 근 선 중에서는 원래 38선 휴전선보다 북한 쪽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이 우리나라 쪽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북한은 마구잡이로 저 MDL을 넘어오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번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전방 부대에 지침을 내렸는데, 애매하면 남쪽으로 해라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고 충돌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양보해줘라라는 취지의 어떤 지침을 내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 분계선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 사령군의 참조선이 다르면 둘 중에 남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라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내렸고, 이걸 9월에 한 차례, 10월에 한 차례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난 2024년 6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한 20-30명의 북한군이 곡괭이와 어떤 일단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곡괭이들을 가지고 군사 분계선 아래에 MDL을 넘어서 50m나 남쪽으로 전진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위협 사격을 통해서 돌려보냈던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남쪽으로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북한 군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우리 남쪽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양보하게 된 셈이다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9월에 지침이 변경된 이후에 10월에 3차례 침범했고요. 11월 달, 지난달에는 10차례나 침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였는데 벌써 10월과 11월에만 13차례나 침범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영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상은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죠. 그렇지만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군사 분계선 이남이죠. 네. 그래서 엄연히 그 MDL 이북은 미수복 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영토 개념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전쟁이 있을 때 네. 한 뼘의 땅도 내줄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렇게 영토 사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쟤들 원하는 대로 남쪽 선으로 그 기준으로 해라. 네. 저는 이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군의 대비 태세. 네. 이 기강이, 정신이 해이해져서 그냥 우리가 그은 MDL 넘어와도, 그러니까 실제로
유엔사가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그냥 무단으로 넘어와도 저건 뭐 그냥 경고 사격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사인 간의 땅에 대한 경계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재판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쨌든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사실상의 국경인데 네. 여기를 막 그냥 무단으로 넘어와도 그냥 내비둬라 라고 한다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북한이 빗장을 열고 네. 뭐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이번 합참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사실상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매하면 남쪽으로 해라.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민 의원님. 제가 MDL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현재 그 화면으로 보이는 실태를 잘 아는데요. 네. 저게 아마 최초에는 네. 흰 페인트에 검은 글씨로 MDL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영어로 써놨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막대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써놓은 것까지 또 이게 엉성한 절조망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거의 다 삭아서 없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다. 특히 여름기. 네. 그때는 뭐 풀이 뭐 나무처럼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슬쩍 옮겨놔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게 지금 MDL, DL,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돼 있는 게 과연 진짜 53년도에 해놓은 게 맞느냐라는 회의감이 그 실무를 맡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다. 네. 그 측량이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사실은 그게 2015년대쯤에 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걸 치밀하게 했어야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유엔사가 주관하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을 정했어야 되는데 이 원칙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양보해라. 이건 군인으로서도 그렇지만 국민으로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네.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